일을 할 때 남들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하라.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뎌라. 만족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다. 그것은 바로 성공과 행복을 의미한다. 만족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세상의 희망이고 모든 비즈니스의 지향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은 짧은 생이 거의 끝날 쯤에야 만족한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도 하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를 마음껏 하는 것이 만족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라면서 그런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그런 생각은 인생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실제로 몸에도 해롭고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원하는 무엇이나 얻는다는 점이 성공의 의미가 아니고 게으름이나 달콤함이 행복에 의미하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다. 사실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성공과 행복은 결과다. 성공과 행복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이고 당신은 원인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보통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로 평가되고 행복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로 평가된다. 성공과 행복으로 향하는 최초의 첫걸음은 바로 이 첫 번째 레슨이다. 일할 때 남들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하라. 만일 당신이 거리의 청소부라면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곳까지 깨끗이 청소하라. 만일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라.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마음가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교도소에 한번 가보라. 그러면 자기 일을 지겨워하고 귀찮게 여긴 나머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형벌로 생각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에 대한 가장 큰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불가사의한 세상의 모든 것은 정신적이다. 우리는 생각의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물질은 애초에 생각이었다. 결국 성공과 행복은 당신이 일상적인 일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신이 큰 서커스단 속의 인간이 될지 아니면 쇼를 하는 동물이 될지는 주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은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에서 훈련된 물개를 보았을 것이다. 한쪽 물갈퀴로 북을 두드리거나 코로 공을 세우거나 모자를 짚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물개가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 일이 있는가? 결코 없을 것이다. 침팬지 연구로 평생을 바친 간호 교수는 어떤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침팬지도 정글 가운데 피어놓은 모닥불 주위에 모일 수 있고 그 모닥불 주위에 놀 수 있다고
춤도 출 수 있다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꺼져가는 모닥불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나무를 던져 넣는 침팬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된 물개같이 하등 동물처럼 일한다 하는 사실은 끔찍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사람들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일을 하고 가능하면 적게 일하려고 한다. 그들은 감독관과 조련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100년 전 기계가 발명되었을 때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노동계급을 더 유능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계를 다루는 교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계에 반대하는 노동 조직 속으로 인간을 밀어넣었다. 노동자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랐다. 그들은 와트, 나 아크라이트, 나 같은 나 스티븐슨 같은 일하는 사람들을 따랐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기계를 환영하고 더 많은 기계가 발명되도록 도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계와 싸웠고 발명가들에게 돌을 던졌고 산업 발달에 대해 저항했고 그리고 졌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등한 위치로 전락했다. 오늘날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균적인 노동자는 마치 회전축과 같다. 고용주는 그 회전축에 벨트를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노동자는 고용주가 힘을 준 딱 그만큼만 돌아간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진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예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작업 시간에 마치 노예처럼 일하고 쉬는 시간에만 잠시 자유를 만끽한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실패한 비밀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노예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만일 그들이 일찍이 진실을 깨달았다면 그 어떤 감독으로부터도 어떤 열등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노동자도 가장 낮은 직급의 노동자까지도 상급의 존경과 호의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때때로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어떤 노동자라도 자신의 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순간이나 또 더 나은 작업 방법을 찾는 그 순간에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 속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된다. 여분의 일까지 하라. 지시받은 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라. 보답받을 가능성이 없는 일까지 하라. 그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향하는 먼 여정의 첫걸음이 된다. 성경에서 쉽게 접하는 말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누구든 너에게 1마일을 가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라. 당신이 해야 하는 일만 한다고 그것은 노예를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노예를 의미한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길은 강요되지 않는 일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생각이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가르쳤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어리석은 소망을 드러낼 뿐이다. 누구도 그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들 중 가장 위대한 이는 모든 사람이 종복이 되는 사람이다. 더 크고 더 자유로운 인간일수록
그 의무와 책임은 더 위대해진다. 이 사실을 반드시 당신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한 진실이고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은밀하게 받아들여온 진실이다. 당신의 일을 최우선에 두어라. 그러면 일이 당신을 최우선의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발명가들과 창조적인 사업가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발전과 승진의 비법이다. 소위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이유다. 무슨 게임이건 어디에서건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다. 한번 내가 4만 명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에서 어떻게 인생의 선두 그룹에 끼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120명의 직원들처럼요. 어느 휴일 나는 지난주에 하던 일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나를 보았어요. 나는 다음 주에 승진했죠. 그것이 내가 동료들보다 앞서게 된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나는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지시받은 것만을 수행하라. 그러면 어디서도 당신은 앞자리에 서지 못한다. 그건 단지 훈련된 물개같이 될 뿐이다. 지시받은 것보다 조금만 더 수행하라. 그것이 당신을 힘있는 자유로 인도한다. 그것이 부를 창조하고 부보다 더 큰 가치인 당신의 품성을 창조한다. 이 충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모든 위대한 성공의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 일을 할 때 남들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하라라는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